안녕하십니까, 용칼입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어제 아침 사퇴설이 처음 불거질 시점에는 건강 문제가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시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이 오거돈 시장의 무능한 시정 탓이라는 부산경실련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시정이 부산 시민의 기대만큼 발전되지 못한 것은 실은 오거돈 시장의 건강 때문이 아니었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산시장 사퇴했는데 사퇴 이유가 성추행이었습니다. 성추행 범죄 따져보니 매우 고약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을 종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거돈 전 시장은 부산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 근무를 하던 이달 초에 수행 비서를 통해서 피해 여성 직원을 집무실로 불렀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권력형 성추행인 셈이지요. 정말 상식 밖의 범죄입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했고 이른바 삼전 사기로 어렵게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시장이 된 사람이 위중한 시기에 그 같은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르다니, 그것도 본인 집무실에서 일과 시간에. 사퇴 기자회견에서 오거돈 전 시장은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 개의 표현이 주목됩니다. 5분 정도, 그리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 그리고 경중에 관계없이,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5분 정도, 5분 정도라는 말을 왜 언급했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그 5분은 5년, 50년, 500년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봤을 땐 짧은 시간이었던 거죠. 5분 정도, 짧은 시간을 언급한 부분이나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이런 발언도 오거돈 전 시장이 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이 표현 속에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다, 이렇게 변명할 여지를 둔 것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강제추행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다 하고 관대하게 너의 입장을 헤아려 주마, 이런 뜻이 또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경중에 관계없이라는 말도 썼어요. 오거돈 전 시장이. 경중에 관계없이, 가볍고 무거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가벼운 문제다, 이런 인식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무겁게 여겼을지는 몰라도 나는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볼 때 이거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너무나 당연하죠. 부산시장 사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 직원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내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거돈 말대로 5분 정도에 불과했는데 상대방은 인정하진 않는데 네가 그렇게 강제추행이라고 하니 그래, 인정해 주지 뭐. 오거돈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경중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오거돈은 가볍게, 자신은 무겁게 여겼다. 이걸 봐서 내가 너무 유난을 떤 게 아닌가, 이렇게 비칠 것이 두렵다라고 피해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벼운 일입니까? 절대로 우리 피해자분은 유난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피해자가 오거돈 전 시장이 발표할 입장문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겠다 이런 의견을 전했는데 오거돈 전 시장이 무시하고 그냥 입장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오거돈 전 시장의 태도에는 그만둬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불편한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것까지 감수받아야 하는데, 뭐 이런 의도가 서려 있는 것이죠. 오거돈 전 시장 이미 위험 신호는 여러 번 울렸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오거돈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희롱 성폭력 전담팀 구성을 미뤘던 모습이나 2018년 회식 자리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양옆에 앉힌 보도자료, 자기들이 낸 보도자료예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이를 성찰하지 않는 태도는 언제든지 성폭력 사건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는데 작년 10월인가요? 전 부산시청 여성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오거돈 전 시장은 발끈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겪고도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10월에 있었던 전 부산시청 여성직원 성추행 의혹은 혹시 사실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 거론된 것들 외에 여죄는 없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반드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도 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 징후가 포착됐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광역시장이 그러겠어? 하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철저하게 성폭력과 관련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그러나 아주 냉정하고 냉엄한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악재가 터지면 항상 입을 열어서 수구 기득권 언론의 기사거리를 제공해주는 진중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 이런 사고는 주로 보수 정당 인사들이 쳤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주류가 바뀐 모양이다. 이렇게 비꼬았어요. 그러니까 진중권 얘기는 이거죠. 이런 사고는 민주당 안에서만 벌어진다. 주류 진영 안에서만 벌어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 최원식님은 진중권은 피해자의 심정 같은 것은 관심이 없고 그저 먹잇감 하나 물어서 마냥 즐거운 것 같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저는 진중권 씨가 성인지 감수성을 무기로 남을 공격할 때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09년 10월 7일 자기 블로그에서 한 여성 방송 작가에 대해서 세상에 이제는 여자 변희재까지 나타났다는 얘기죠. 우리 미스 정의 발언으로 정지민 작가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말하자면은 이 PD 수첩의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었어요. 정지민 씨가. 그 정지민 씨를 미스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미스정의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비판하면서 정지민 작가를 미스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중략. 그 아가씨 사진 봤는데 내 취향 아니거든요. 관심 없다고 전해주세요.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 아가씨 사진 봤는데 내 취향 아니거든요. 관심 없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지민 씨가 자신을 비판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이걸 두고 자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뭐 끌려가지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는 농담이라고 하겠죠. 모든 성희롱은 농담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성희롱이 합리화됩니까? 정당화됩니까? 아니죠. 불과 10년 전 발언인데 말이죠. 여성분을 미스 X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시민 열린우리당 후보가 민주노동당에게 가는 표는 사표가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열린우리당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시민 의원이 피를 토하는 증세, 어쩌면 병이 아닐지도 모르지요. 저 증세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주기적 현상이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유시민 의원은 남자인데 특이하게도 선거 때만 되면 입으로 생리합니다.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면 특수 제작된 남성용 생리대를 미리 마련해 놓았다가 입에 차고 다니세요. 백바지 입은 스타일리스트 의원으로서 그게 보기 싫으면 목구멍에 삽입하는 탐폰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참 특이한 체질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진중권이 성인지 감수성을 운운하고 자빠졌어요. 예. 언젠가는 나도 메갈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웃음만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 진중권이 과거엔 보수 정당에서 하던 성추행이 지금은 현 집권 여당 민주당에 관행이 됐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는 성추행을 당해도 피해자들이 미투를 할 용기가 못 됩니다. 그나마 민주당이나 되니까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가해자가 책임지고 정계를 떠나는 일이라도 벌어지는 겁니다. 내부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가 폭로의 착시를 불러오는 것이지요. 진중권 씨, 머리가 좀 나쁘신 듯하니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다니는 여성이 간부에게 성추행 당하면 뉴스에 나올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곳의 성추행은 전혀 안 알려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당대표 앞에서 야시시한 옷을 입은 여성들이 엉덩이 춤 추고 해도 내부 비판조차 안 일어납니다. 오거돈 사건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비교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재현 전 기자의 말대로 성추행은 진영의 문제로 치환할 일이 아니죠. 골프장에서 캐디를 9홀 내내 성추행했던 미래통합당 출신 전 국회의장 박희태, 노래방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해놓고는 술집 여주인인 줄 알았다는 미래통합당 출신 최연희, 한나라당 사무총장 지냈죠. 청와대 대변인이면서 미국 대사관 인턴 여대생을 성추행하려다 윤창중 등도 이 진영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성추행이 발생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성추행을 진영 논리로 치환해서 평소 공격하고 싶었던 민주당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진중권은 이제 조선일보와 행동 양식이라든지 논리 구조는 물론이고 내용상으로도 일치됐습니다. 진중권이 곧 조선일보가 됐어요. 30년차 기자인 송효훈 MBC 기자는 성추행 의혹을 사던 와중에 한국으로 온 태영호, 태구민을 언급했습니다. 이 페이스북 글 내용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다. 태영호, 당신은 알고 있는가? 북한의 특권층 신분을 세습받기 위해 당신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김일성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부산에서는 박정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단초가 된 민주주의 항쟁이 있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이 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의 시장이 성추행이 발각나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 두렵지 않은가? 성범죄든 횡령이든 탈북이든 반공이든 당신이 연상될 때마다 당신은 끊임없이 소환될 것이다. 당신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정당과 함께. 그래요. 문제가 된다면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있는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태영호를 심지어 공천까지 시키고 배지까지 달아준 당. 그 당의 일과 무관한가요? 진중권 씨? 성추행은 그 당의 일과 무관한가요?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쪽은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부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럴 때에는 피해자 우선주의입니다.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성추행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폭력을 타파하고 진정한 평등 세상, 진정한 대동 세상을 열기 위해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성추행, 성폭력은 남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착각과 오만에서도 우리 모두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저 역시 항상 스스로 돌아보면서 폭력으로서 남을 압제하는 일은 없는지 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칼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